안녕하세요. 이금미라고 합니다. 프리랜서처럼 일하라 책을 쓴 이금미고, 전공이 중앙대학교 문해창조학과에서 소설을 전공했거든요. 이제 대부분 소설 쓰는 분들이 정말 요즘 다 그렇잖아요. 0.1% 정도만 거기서 소설이 특히 그렇거든요. 그래서 소설은 0.1% 정도만 소설을 써서 먹고 살고 네. 나머지는 몇 가지 일을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문성이 기자 쪽으로 전문성이 생기고 소설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도 네. 제가 얻게 되고,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다고 보면 되고, 이제는 뭐 한 가지만 하고 살기에는 좀 인생이 좀 길지 않나요? 주위에 저자님 조카분인데, 조카분이 이번에 학교를 졸업반이에요. 얘가 프리랜서도 하고 싶어해요. 그러면 바로 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은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하게 하실 건지? 절대로 바로 할 수 없어요. 왜냐면 프리랜서는 이제 사람들이 프리랜서를 되게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도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람들.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알바가 아닌 거죠? 절대 아니죠. 알바하고 프리랜서 뭐가 다른 겁니까? 제가 알바 프리랜서 그거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. 제가 98년도에 그 IMF가 97년 말에 터졌잖아요. 그래서 98년도에 제가 그때 보니까 프리랜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은 제 홈페이지, 네이버에 이금미 치면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요. 그때 제목이 라면만 먹고 삽니다. 이게 제목이었어요. 너무 처량하게, 제목 우리가 잘 안 뽑고, 제목을 왜 그 담당자 뽑잖아요. 너무 처량하게 뽑은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러 다녀보니까 그 서울 프리랜서 그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대표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프리랜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연차에 있는 동기들하고 수입이 똑같거나 그보다 좀 많은 사람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지, 그보다 밑이면 프리랜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런 기업들은 자기 일만 하잖아요. 그런 분들이 나와서 프리랜서 하기 좀 어렵잖아요. 뭐 어떻게 뭐 기업체 사람들은 나와서 프리랜서 하면 안 되는 건지, 아니면 다른 그런 뭐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. 아니요, 저는 그때 인턴 사원이었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인턴 사원이었는데 하늘같은 수석 기자가 있는데,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제 40대 이렇게 후반 정도, 이렇게 중반 정도 됐는데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좀 나가게 됐는데 프리랜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말을 좀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해주고, 그다음에 그런 루트를 좀 찾아달라는데, 와 정말 너무 이게 회사에서 오래 있고 그분이 편집장도 하고 막 그다음에 무슨 다른 데 회사에 다니고 이랬는데 너무 근엄한 거예요. 저 이금미 씨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길이 있을까? 프리랜서는 좀 나긋나긋하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좀 이렇게 밑에 하고도 얘기하고 위에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,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서 그분을 가만보니까 다른 거 외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기획사에서 이렇게 그 사사 같은 거 있죠. 쓰는 거 외에는 그분한테 소개해 줄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해 줬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, 그래서 제가 그제 연락을 잘 안 했는데, 프리랜서를 만약에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늦게 나오면 적응력이 없어요. 네. 아까 근엄한 게 안 좋은 거네요. 근엄한 건 절대 안 좋아요. 그래서 무조건 나이가 들어도 무조건 있잖아요.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웃고 그다음에 네. 막 사람들하고도 막 친하게 지내고, 그리고 말이 많아야 돼요. 혹시 일단. 프리랜서의 그 패션 스타일 같은 거를 뭐 프리랜서들은 평소에는 그냥 옷을 입고 다니는데, 저도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정장이 이렇게 한 벌이 잘 아니잖아요. 한 벌을 사면은 입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요. 그 대신 이게 위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은 거를, 되게 비싼 거예요. 굉장히 좋은 거를 하나 사서 밑에를 조금 이렇게, 그러니까 뭔가 좀 프리랜서가 너무 또 꾸미고 회사에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좀 프리하게 좀 하면서 가는데, 이제 사람에 따라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근엄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약간 좀 그렇게 입고, 젊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뭐 그냥 입고 이렇게 하는데.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프리랜서 이미지는 어떨까요? 라고 적은 게, 청바지를 입고 약간 프리한 복장을 하고, 그 다음에 SUV 차량 같은 곳에서 하시는 그런 이미지다라고는 그런 그렇게 나오세요. 프리랜서라는 옛날에 그 의류 그게 있었잖아요. 막 그 음악도 지금 생각나요. 프리랜서 그 왜 RV 차 타고 와서 차 뒤에 하는 음악 프리랜서 어디 그렇게 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이러다가 나올 때 대충 하고. 씩 근무한 분들도 많아요. 저도 직장생활 한 30년 했는데, 저희들은 아예 그냥 프리랜서 꿈을 꾸면 안 될까요? 아니
이미지를 하나를 계속 만들어 놓고 나와가지고 꼭 프리랜서든 아니든 어떤 자기 전문성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할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60살 꽉 채워가지고 근무하시고 나중에 연금도 나오는데 나와서까지 꼭 돈 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때는 자원봉사 같은 거 하셔도 되잖아요. 그리고 재능 기부 하셔도 되고. 지금부터 하셔도 되는데. 네. 표정이 어두우시는데요? 네. 저는 그렇게 그 한희경님께서 프리랜서는 스스로의 몸값을 스스로 높인다고 하던데 스스로 몸값을 높이는 비결은 어떻게 되는지요? 스스로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상대가 인정 안 해주면 소용이 없거든요. 자기 혼자 대부분 보면 저한테 전화 제일 많이 오는 게 그거예요.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랬다. 야, 뭐 무슨 일 하는데 거기는 얼마야? 뭐 누구는 뭐 얼마 받고 그래서 내가 다 다르거든. 내가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받아. 그 네가 아무리 불러도 그쪽에서 주지도 않을 거야. 얘기하는데 상대들이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. 상대들이 다 카운트하고 있고 요즘은 뭐 재능 기부라는 게 생겨가지고 상당히 짜증 나는데 전화 와가지고 저 재능 기부 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난한 회사면 재능 기부 하겠어요.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게 막 엄청 부자 회사에서 그리고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깎을 거를 예상하고 불러야 돼요. 안 그러면 꼭 있잖아요. 약간 깎아줘야 돼요.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밑을 부르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? 그건 안 해야 돼요. 안 왜냐면 일이 굉장히 없으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일이 올 수 있거든요. 프리랜서처럼 일해야 되는 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젊은이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이제 상사들은 밑에 친구들을 성실한 거를 제일 원하거든요. 무조건 성실한 사람.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은 책임지는 사람.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. 그래서 그 책임지는 거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지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그런 어떤 바탕을 저는 잘 기르면은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성실함과 책임 의식만 갖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능적인 부분들은 익히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세 중에서만 네, 자세만 잘 돼 있으면은 부업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. 책에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진심을 담는다. 그거 정말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. 괜찮은 회장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글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비서한테 딱 연락을 하면은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A, B, C, D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비서는 이렇게 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꼭 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좀 힘들 텐데 좀 뭐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안 됩니다. 회장님 요새 바쁩니다. 이렇게 하고 그럼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바쁩니다. 연락하지 마세요.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첫 번째 그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요. 다른 사람들은 연락을 안 해요.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연락을 안 하면 안 하는데 그 첫 번째 비서 같은 경우는 기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제 요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제 우리가 꼭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회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다음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. 딱 들어보면은 분명히 회장한테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. 정말 그 사람이 특이하게 프리랜서로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드바이스 해준다면 어떤 걸 해주실 건지. 약속을 꼭 지켜주는 거. 프리랜서는 다른 것보다도 프리랜서는 막 사람 좋다, 뭐 인간성 좋다 다 필요 없고요. 프리랜서는 딱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감을 지켜준다는 걸 떠나서 그 일이 어느 정도 선까지 해줘야 되면 그만큼의 퀄리티. 함량이 되도록 딱 해주고 거기에서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성실성과 책임감과 그다음에 그 이제 나를 신뢰해준 만큼의 그걸 저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.